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함수는 중등수학, 중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함수의 정의를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명확하게 함수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큰 의미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자, 함수란 모든 x에 대하여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있는 관계예요. 오직 하나인 관계예요, 관계. 이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표현할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함수를 얘기할 때 항상 자판기, 음료 자판기나 어떤 자판기든 상관없어요. 자판기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x라는 것과 대응하는 y인데요. 여기서 모든 x라는 것은 자판기에서 버튼에 해당되고요. 그죠? 버튼에 해당되고 대응하는 y라는 것은 버튼을 누르면 음료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음료예요, 음료.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에 음료가 하나만 대응되면 돼요. 버튼 하나를 누르는데 음료가 2개 나온다거나 안 나온다면 그건 고장난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함수와 자판기의 다른 점은 내가 콜라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다가 나와도 얘는 함수예요. 자판기는 고장난 거죠. 그죠? 자판기는 고장났지만 함수예요. 일단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콜라 버튼 눌러도 우유 나오고 사이다 버튼 눌러도 우유 나오고 우유 버튼 눌러도 우유 나와도 얘는 함수예요. 일단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자판기야말로 함수를 설명하는데 이해하는데 가장 비슷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함수예요. 자, 이런 함수는 모든 x, 이 x는 투입되는 값에 대한 y는 나오는 값이죠. 그죠? 투입되는 값에 대한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자. 여기서 함수라는 말과 함수값은 알죠? 함수값이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y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함수값 하면 먼저 fx를 떠올려야 돼요. 자, 함수값 한번 적어볼까요? 함수값이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에요. 자,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fx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fx가 바로 함수값이에요. 이게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그래서 그 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낯선 용어지만 독립변수라는 말과 종속변수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독립과 종속. 과연 x, y 중에서 무엇이 독립이고 무엇이 종속일까 한번 상상해봐요. 그리고 한번 찍어봐요. 좀 이따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생각을 계속 해봐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펑션이죠. 펑션. 영어로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f로 씁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를 이렇게 f 점점 정의역 x 공역 y로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함수 f를 이렇게 화살표 위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럴 때
자,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요. x의 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역과 치역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뭐냐면 함수 값들의 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메모 좀 해볼까요? 그래서 치역은 함수 값들의 집합.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x에 대응하는 y 값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fx 단 x는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이거예요. 그래서 치역이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y 값,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에요. 함수값이라 불렀죠, 그죠? 함수값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치역은 공역 y의 부분 집합입니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공역에는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원소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함수입니다. x의 값과 대응하지 않는 원소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y equal fx죠. 그죠? 우리가 함수를 여태까지 표현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 y를 f에 한 x의 함수값이라 부르고 fx로 표현한다. fx가 바로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자, 그러면 보세요. x를 독립변수라고 y를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왜 y가 종속변수냐면 이 y 값은 x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x의 값에 뭘 대입하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져요. fx이기 때문에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y를 종속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x를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미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은 x의 집합이에요. 이 x를 그냥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x를 정의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x를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y는 이 전체를 공역이라 불러요. y를 공역. 그러니까 함수값을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에요. 공역은 함수값을 포함하는 전체 집합 공역이랍니다. 나중에는 이 공역과 함수값들의 집합 치역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함수를 막 구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치역은 공역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값 전체의 집합 아까 우리가 표현했었죠? 이거를 치역이라 부릅니다. 치역 x에 대응하는 값들 y 값들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fx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fx 대문자 x 부분집합입니다.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가 있는데 이 서로 같은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정의역.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개의 함수가 같을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정의역. 밑줄 그어봐요. 중요한 거는 정의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함수가 함수값들이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그 판정할 때는 정의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좀 이따 이제 예시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함수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용어는 대응입니다. 대응 또는 관계, 뭐 rela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짝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수에 집합 y의 원수를 짝짓는 것, 짝짓는 것. 이 대응은 꼭 함수 조건을 만족할 필요 없어요.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 나중에 이제 1대1 대응 뭐 이런 거 볼 텐데 대응이라는 것은 그냥 연결을 의미해요. x의 원수에서 y 원수를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개의 집합 x, y가 있습니다. x는 2, 3, 4고요. y는 7, 8, 9입니다. 그럴 때 1번 조건을 볼게. x의 가원수의 그 수의 배수, 그 수의 배수인 y 원수를 대응. 그러면 2, 3, 4에다가 2의 배수, 2는 2의 배수가 8이죠. 그죠? 4도 8도 8은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니까 2와 4는 8에 대응되고요. 9는 3의 배수니까 3은 9에 대응되죠. 대응. 이렇게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번을 볼까요? 1번은 함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함수는 어떤 대응은 함수이기도 하고 어떤 대응은 함수가 아니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함수일까요? 함수이죠. x의 모든 원수, 2, 3, 4 모든 원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8과 9를 치역이라 부르는 거예요. x에 대응하는 값들, 치역. 당연히 y는 공역이 되죠. 그죠? 이렇게. 얘는 함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면 x의 가원수의 구수보다 5가 큰 y 원수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5가 큰 2번을 보니까 2는 7, 3은 8, 4는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을 대응 중에서도 하나씩 대응되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죠. 그죠?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이라 불러. 얘를 1대1 대응이라 불러요. 자, 나중에 1대1 대응이란 말은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인데 함수는 여기에 1대1 함수는 뒤에 뭐가 남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원소들이 남아도 상관없는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뭐냐면 자, 치역과 하나씩 대응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이제 3번에서는 수보다 6이 큰 구수보다 6이 큰 y 원소인데 자, 그러면 이것은 3번은 4는 6이 크면 10인데 10이 y 없죠. 그죠? 그럼 4는 대응하는 값이 없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4번도 볼까요? 4번도 3이 7과 9 두 개에 대응되죠.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응 중에서는 함수가 되는 것도 있고 함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다 대응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응이 더 큰 거야. 대응이 더 크고 그 안에 어떤 또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에 관한 여러 가지 용어인데요. 자, 보자. 함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든 x에 대해서 자, x의 원수가 하나 정해져. x의 원수가 하나 정해져. 그러면 y 원소가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 x에 대응하는 원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오직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함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함수 조건이죠. 사실은 그것만 알아도 함수는 문제는 다 풀려요. 함수의 정의가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배웠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화살표를 가지고요. 화살표가 대응 관계를 나타내요. 화살표가 대응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의역, 그 다음에 y 전체를 공역, 그 다음에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x의 값에 대해 따로 정의하지 않았죠. 이 x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그죠? 왜냐하면 특별하게 정의역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해당됩니다. x,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y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인 경우는 생략하는 거예요, 정의역을. 근데 일반적으로는 함수에서는 정의역을 꼭 써줘야 돼요. 근데 생략됐다, 그런 실수범이에요. 그랬을 때 R에서 R로의 함수인데 공역도 실수란 얘기예요. 공역도, 그러니까 치역을 포함하는 그 전체 집합은 실수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F0 함수 값들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자, 먼저 0을 대입하니까 F0은 0이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니까 F0은 4다. 0을 대입하니까 F0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값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함수값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한 값이란 뜻이에요. x 대신 a를 대입합니다. 대입. 그걸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fx를 함수라 부르고요. 이거 구분해요. 자, 얘를 fx를 그냥 함수라고 부르고요. x가 어떤 값인지 모르잖아. 실수 전체 값이잖아. 근데 그 x에다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f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값이라 불러요. 구분하긴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똑같아. 그 다음에는 x의 값에다가 f0이야? 그럼 x의 값에다 0을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f1이야? x에다 1을 대입한 거고, f2야? x에다 2를 대입한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라 정수 전체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정수 전체의 집합. 자, 이거는 우리 정수는 한번 잘 알겠지만 정수를 영어로 하면 인티저예요. 정수는 인티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또 이제 좀 수학 관련해서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정수는 인티저예요. 그런데 왜 정수 전체의 집합은 대문자 i가 아닐까? 인데 i를 그 레이셔널 넘버하고 이레셔널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무리수에서 써요. 그래서 정수 전체를 정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얘를 정수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Z를 써요. Z. 이 Z를 쓰는데 여기 집합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정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독일어입니다. 사실은. 독일어의 수를 의미하는 그 잘렌이라는 게 있어요. 잘렌. Z A H L E N. 예전에는 독일이 이제 수학의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분야에서는 독일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보통 3학년 때 배우게 될 미적분 있잖아요. 그때 미분을 창시한 수학자가 우리가 배우는 미분은 뉴턴이 만든 미분이 아니에요.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만든 미분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수 집합할 때 집합을 Z라고 쓰는데 그건 독일어 잘렌, 수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에서 정수
범위인 이런 집합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x의 값은 정수만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z, 공역도 z입니다. 자, 당연히 fx 이퀄 x의 제곱이면 x에 대입하는 거는 양수, 음수, 양의정수, 음의정수 0 다 대입할 수 있는데 결과는 0보다 0과 제곱, 0을 포함한 제곱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역은 0을 포함한 제곱수들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여러 가지 예를 보도록 하자. 사실은 우리가 함수를 y는 fx, 그러니까 x의 값 하나만 대입하는 걸 함수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함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2차원 평면에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y 이퀄 fx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함수 우리가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x에, 그러니까 독립변수,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존재하면 다 함수예요. 그래서 그 표현 방법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x와 y 순서상 사이에서도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순서상 사이에서도 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함수를 볼까요? x, y가 x, 마이너스 y와 대응되는 거 있죠.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 이거 뭐죠? x축 대칭, 그죠? 이것도 함수예요. 왜냐하면 모든 xy 좌표에 대해서 x축 대칭인 점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존재해요. 그래서 함수 맞아요. 이런 함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행이동도 함수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도 하나씩 대응돼요. 얘는 1대1 함수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제 통계 분야로 통계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자료를 수치화할 수 있어요. 그거 다 1대1 대응이에요. 함수예요. 여기서는 사람을 수로 나타낼 수 있고 도형도 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몸무게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함수예요. 그 몸무게는 같을 수도 있어요. 같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몸무게를 갖지는 않잖아요. 그죠? 올바른 조언이라면 한 사람이 60kg인 동시에 90kg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그 넓이를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그 도형과 실수를 에 대한 함수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함수의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보잖아. 내가 만약에 정우를 봐. 그럴 때 사실은 함수 관계예요. 대응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 코, 눈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비교라는 게 내 뇌에서는 함수 작용을 하는 거예요. 1대1 하나씩 대응해서 저건 저렇게 다르고 저건 저렇게 다르고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미지수에서 순서쌍으로도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순서쌍에서 하나의 수로다가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에 t와 t-1-2t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럼 t가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0. t가 1이야. 0,2. t가 2야. 1,4.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수로다가 순서쌍으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의 예예요. 우리가 함수를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는데요. a, b를 a 플러스 b 플러스 ab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순서쌍, 정의역은 순서쌍인데 치역은
실수인 거예요. 이런 함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3을 대입하면 a가 2고 b가 3이잖아. 그럼 2 더하기 3 더하기 6 해가지고 11 이렇게 하나의 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연산, 새로운 연산으로 만들어요. 새로운 연산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문제로도 많이 볼 거예요. 그건 동그라미 연산이라고 그냥 또는 A 연산 B 이렇게 읽어요. 이거를 항이 두 개다라고 해서 이항연산이라 불러요. 항이 두 개의 연산이라는 뜻입니다. 이항연산. 대입하는 독립변수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다 함수예요. 모든 게 함수입니다. 다 대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함수와 사상. 여러분 이거 좀 적어줄까요?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입니다. 네, 갑자기 사상이란 말이 나오네요. 사상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상은 좀 다른데요.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모피즘이라는 뜻이에요. 모피즘. MORPHISM. 주로 모피즘이라고 하나로 이제 쓰진 않고 앞에 아이소를 붙여가지고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이제 주로 동영사상이라고 쓰는데 모피즘이에요. 그럼 이 함수는 무엇이고 사상은 무엇이냐인데 일단 이걸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바깥에 사상이 있으면 사상이 좀 큰 집합이에요. 그 안에 함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본다거나 또는 사람을 본다는 것은 함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머리카락, 눈썹, 눈의 모양, 코, 입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 사람 내 나처럼 머리카락이 있고 눈썹 있고 눈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거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사상이라는 것은 꼭 그게 수일 필요가 없어요. 수일 필요 없이 1대1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다 사상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함수는 우리는 수만 다룹니다. 수. 정의역에 속하는 것들이 다 수예요. 뭐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수. 수를 가지고 대응을 시키는 걸 우리는 함수라 부르고 그 수 이외 수를 포함한 모든 1대1 대응 관계 이것을 우리는 사상이라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계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외계인은 눈이 우린 두 개인데 쟤는 세 개네? 눈을 비교하죠. 코는 우리 콧구멍이 두 개인데 쟤네는 하나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상이에요. 우리는 사실 인간은 수를 만들기 전에 함수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사상 개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상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사상이라는데 좀 어렵죠. 이거는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그때 제대로 배우고요. 지금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과정까지는 함수나 사상을 같은 의미로 그냥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데킨트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거고요. 개념이 좀 넓은 범위입니다.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여기 정의를 한번 보면 사상은 x의 가원수에 대하여 y 원수가 오직 하나씩 결정되는 규칙. 똑같죠? 그죠? 함수랑 똑같네요. 근데 수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특별한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거울을 생각하면 돼요. 거울. 거울인데 얘들아 우리 평면 거울 앞에 서면 나랑 똑같은 애가 있지. 그지? 근데 울퉁불퉁한 거울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목 거울이나 블록 거울이나 좀 들락날락한 거울이 있어요. 근데 걔도 1대1 대응이에요. 걔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사상이 좀 더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래간만에 사상, 아이소모피즘 하니까 전공 수학이 떠오르네요. 자, 그 다음에 보자. 5번을 볼까요? 이게 일반적인 함수 표현인데 y = fx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f, x이면 y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왜 y를? 아니, 공역을 왜 써요? 함수 값을 포함하는 집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x의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 y 값을 함수 값을 표현하는 집합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함수 표현은 실제 y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f의 x이면 x에 관한 식 6의 함수 표현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에 함수값을 쓰는 게 맞습니다. 함수값. 치역이죠, 치역. 그래서 만약에 y는 2x-1이라고 한다면 여기 y 대문자 y를 공역을 쓸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값 2x-1 fx를 쓰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함수 표현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공역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왜 궁금합니까?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정의역을 딱 실수, 그러니까 정의역을 표현하지 않으면 실수 범위로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거 밑줄 쳐요. 나중에 영상 지금 안 치고 있다면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기 하면서 밑줄 별표 메모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반복 학습할 건데 밑줄 별표 메모가 없는 책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더라도 선생님을 그냥 따라서 밑줄 별표 메모만 해도 봐요.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실수 범위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y는 루트 x-1 플러스 2. 자, 우리는 만약에 이 범위가 실수 범위라고 한다면 이 x의 값 루트 안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만약에 실수 범위를 한다면 루트 안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정해줘야 됩니다. 정의역은. 그러니까 x의 값이 모든 x가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실수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렇게 정의역을 해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치역도 정해집니다. 치역도 정해줘요. 근데 실제 이게 맞을까? 자, 공역은 맞는데 치역은 맞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공역은 모르지만 치역은 뭐냐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치역은 우리가 이제 이걸 그래프로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y는 루트 x-1 플러스 2야. 그러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치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정역은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때도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지오지브라 이용해요. 자, 우리 지오지브라 오래간만에 한번 보자.
함수든 뭐든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이용하세요. 뭐 바뀌었어? 어, 이거 홈페이지가 바뀌었네. 지오지브라 클래식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게 이제 바꿨네요. 자, 검색식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y equal, 자, 그 다음에 루트 하고 x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입력을 해줘. 그래프를 그려줘 보세요. 이것도 함수식도 바뀌었네요. 오, 요거를 자, 엔터. 요걸 인식을 못하네. 그러면 자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자판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y equal 여기 루트 있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플러스 2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게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을 잘 보세요. 자,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은 x는 어때요? 1보다 큰 영역이죠. 크거나 같은 영역이죠. 그리고 그래프가 존재하는 영역 치역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전체 영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치역과 정역과 치역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오지브라는 항상 공부하다가 식이 나오면 함수식이 나오거나 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입력해 보세요. 자, 정의역과 치역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정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분명할 땐 생략하고 그냥 함수 f, 함수 fx, 함수 y는 fx라고 써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써왔어요. 왜냐하면 정의역이 항상 실수범위였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함수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무리함수를 배웠다면 사용할 거면 그 정의역을 정의해 줬을 거예요. 따로 뭐 특별히 정의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fx가 정의되는 x의 값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보통은 실수 전체의 집합 이라고 생각하는데 fx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fx가 정의되는 것을 값이 있는 영역을 우리는 정의역으로 삼고 공역은 어차피 치역을 포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으로 따져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죠? 치역을 포함해야 되니까 실수 전체 집합으로 따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잘 보세요. y는 2x-1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죠. y는 2x-1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예요. x도 y도.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y equal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얘는 지금 요게 끝없이 이 직선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값도 끝이 없고요. y 값도 미루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정의역도 실수전체, 치역도 실수전체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역도 실수전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함수에 따라 달라요. 아까 우리가 y는 루트 x-1 플러스 2 값은 그래프가 일부분 그려진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의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는 x 영역입니다. 존재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우리가 이거를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우리는 다루지 못해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항상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번을 볼까요? 루트 안에 1-x의 제곱이 있죠?
그럼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한 x의 범위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1-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런 범위가 딱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제외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인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전혀 달라 보이는데 이거 서로 같은 함수라고? 정의역에 따라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fx 이퀄 x와 gx 이퀄 x의 세제곱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다른 함수잖아. 그런데 정의역을 특정하게 마이너스 1과 1만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정의역이 딱 두 수야. 마이너스 1과 1. 그럴 때 f-1과 g-1이 같아요. 그리고 f1과 g1이 같아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죠?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정의역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같은 함수가 가능하다. 우리 상식과 좀 다르죠?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 5번을 볼까요? 정의역이 딱 마이너스 1, 0, 1 세 개밖에 없어요. 원소가. 이럴 때 두 개 함수 fx와 gx를 보면 하나씩 대응돼 보면 마이너스 1에서도 0에서도 1에서도 같아요. 그러면 이 두 함수는 말도 안 되지만 같습니다. 오케이? 정의역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상등은 정의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거지. 자,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24-1번을 보면 x와 y가 정의되어 있어요. 집합 x의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함수인 것을 찾으래요. 그 치역을 구하랍니다. 자, 함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1번 x에서 x.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기자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fx입니다. fx. 공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y의 부분집합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y의 부분집합 중 x에 대응하는 것들을 찾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1번 그림이 되는 거예요. 1과 1, 2와 2. 얘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의역에서 마이너스 1이 대응하는 y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다음 이렇게 이제 2번도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2번은 함수죠. 그리고 치역은 1, 3, 4 집합. 원소를 1, 3, 4로 가는 집합이 치역이 됩니다. 자, 3번도 볼까요? 3번은 뭐냐면 절대값이네요. 절대값.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함수네요.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하나씩 존재하고요. 치역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은 뭐냐면 제곱이네요.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플러스를 제곱하나 1이죠. 2를 제곱하면서 얘 함수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존재하고 치역은 1, 4를 원소가 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볼까요? 5번은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짝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홀수. 이거는 x의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따지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짝수에 대응되래요. y 값에 있는 짝수예요. 그런데 보세요. 0보다 크죠, 1은. 그러니까 1은 짝수가 2와 4 둘 다 대응되고 2도 0보다 크죠. 그러니까 2와 4 둘 다 대응되죠. 그냥 함수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치역도 구할 수 있고. 자, 24-1번을 볼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대문자 n이라 합니다. 내추럴 넘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대응 중 집합 n에서 집합 n으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한번 찾아봐요. 일단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인데 왜 아닐까요? 왜? 응? 왜 아닐까? 이거 한번 그려봐요. 위에서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요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가 n, 그 다음에 두 번째도 n이에요. 음? 자, 그런데 여기서 1, 2, 3, 1, 2, 3, 입니다. 그러니까 x는 자기보다 1 적은 수랑 대응한다는 얘기야. 어? 이해돼요? x는 자기보다 1 적은 수랑 대응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응되냐면 1은 0하고 대응돼야 되는데 없죠. 2는 1 적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도 1 적은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은 없어요. 1에 대응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 그림을 꼭 그려 놓아요. 오케이? 체계백에다가 이 그림을 꼭 그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4-2번을 볼까요? 자, x의 집합이 0, 1, 3이고요.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자, 이거 밑줄 그어보세요. 임의 mn 어떤 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편리한 수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임의라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임의 어떤 수를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F1은 0이 아니래. 그래서 F0을 구하래요. 차례대로 구하면 돼요. 자, F0을 구하려면 M과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0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임의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음대로. 그래서 그 묻고자 하는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F0은 당연히 M과 N이 모두 0일 때 만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M에도 0, N에도 0을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F0은 2배 F0의 제곱이 되겠고 이거 2항에서 F0으로 묶으면 F0 묶어주고 2F0-1은 0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X에서 X로 가는데 자연수, 0을 포함한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F0이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F0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다항식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2분의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F1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F1을 만들 수 있는 것은 Mn 중에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0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M에다가 1, N에다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린 방금 전에 F0 값이 0이라는 걸 구했거든요. 구해서 이렇게 하니까 F0은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F1로 묶어주면 F1 곱하기 F1 마이너스 1 이퀄 0인데 자, 여기서 F1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F1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다항식의 곱이 0이 둘 중에 하나 0인데 얘는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F1은 1일 수밖에 없다. 이게 차례대로 구하는 거야. 차례대로 연속해서. 그 다음에 2를 만들 때는 M과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런 함수 문제는 의외로 많이 다뤄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하나씩 연습해보자. 자, 여러분 24-2번을 노트에다 보세요. 노트에다가 임의 두양수 xy 여기다 이제 밑줄 긋고요. xy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F일 값을 구하란 얘기예요. F일 값을 우리 마음대로 집어넣으란 얘기야. 자, 그런데 XY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은 1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써봐요. 자, 먼저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요. 자,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fxy 1 곱하기 1, 1 곱하기 1 이퀄 f의 1 더하기 f의 1이죠. 자, 그러면 얘는 f의 1 이퀄 2배 f의 1인데 이 항에서 빼주면 그냥 f의 1은 0이네요.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x의 세제곱을 만들라는 얘기네. fx의 세제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2번도 한번 해봐요. 2번. 자, x의 세제곱을 만들려면 바로 한 번에 만드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y에다가 x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임의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y에다가 x의 제곱을 대입하면 이면 보세요. f에 x 곱하기 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fx 더하기 f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f의 x의 세제곱은 fx 더하기 f의 x의 제곱이 된다는 거네요. 그럼 뭘 구하면 되겠어요? fx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fx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y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y에다가 x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 이렇게.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자, f에 x 곱하기 x 제곱 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fx 더하기 fx죠. 그러니까 fx의 제곱은 2배 fx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대입하면 fx 더하기 f의 2배 fx니까 3배 fx가 되네요. 이렇게 만드는 연습하는 거야. 자, 임의란 말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경험해 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번은 이번에는 x분의 1이네요. x분의 1. 이 x분의 1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y에다 뭘 대입하면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뭐 뻔하죠. 3번 y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f에 x 곱하기 x분의 1, f1이네요. 그 다음에 fx 더하기 f의 x분의 1이 됩니다. 자, f1 값은 우리가 아까 0이라고 구했잖아요. 그죠? 얘는 0이에요. 0. 이퀄 fx 플러스 f의 x분의 1이 되잖아요. 이항하면 당연히 f의 x분의 1은 마이너스 fx가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오케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리하여 1단원 끝.